여러분, 저는 설계사 시험장 갈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해요. 아니, 정말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지? 에휴, 이분들 중 대부분은 1년도 못 다니고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그만두시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보험 설계사 1년 정착률이 40에서 50%라고 적혀 있던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글쎄요, 30%만 생존해도 엄청 잘 나온 거라고 봐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 설계사님들이 왜 그만두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첫째, 환수 때문입니다. 보험 영업을 한다고 하면 주변 분들에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하지 마.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데 슬프지만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보험회사에는 환수라는 제도가 있는데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보거든요. 보험회사의 급여는 고정급이 아닌데 그걸 무섭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10명 중 8명은 급여를 다 써버리시더라고요. 다 쓰는 건 좋은데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하죠. 계약이 없는 달에 예전 계약 해지가 들어옵니다. 그럼 급여가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으니 회사로 입금하라고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정급이 없다는 불안감을 안고 입사했는데 막상 급여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럴 때가 가장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밀인데요, 보험대리점 같은 경우 회사별 환수를 보는 회차 그리고 환수율이 다 다릅니다. A라는 보험대리점이 있는데 여기는 항상 본인들 수수료가 제일 좋다고 인스타나 인터넷에 광고하더라고요. 그런데 환수 회차도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길고 환수율도 더 높더라고요. 이런 건 왜 광고를 안 할까요? 이거야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 아닐까요? 어디든 그 대리점에 화려함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둘째, 갈 곳이 없어집니다. 무섭고 슬픈 이야기죠. 어쨌든 보험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급여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초반 몇 달은 그럭저럭 어떻게든 버티세요. 그럼 그때 업무를 잘 배우고 보상 프로세스를 익히고 공부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저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봄, 여름을 잘 보내야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보험 영업을 시작하시는 대부분의 신입 설계사님들은 추수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 씨 뿌리고 관리하는 법을 모르죠. 어느 순간 만날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과 근무해 봤는데 초반 몇 달 반짝 잘하시는 분들이 계약이 없을 때 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초반에 계약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하면 될지, 어떤 공부를 할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고민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나중에 가면 더 잘하셨어요. 혹시 지금 1년 미만인데 계약이 없어서 힘든 분이 계시다면 원래 계약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더 공부하고 더 제한하고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해 가는 게 맞습니다. 셋째, 보험회사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설계사 위촉 그리고 계약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게 되고 크든 작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대리점에 2명이 면담을 하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곳에 갔었어요. 거기서 시험만 합격하면 400만 원 준다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계약을 몇 달간 해야 준다고 하고 환수 조건도 있더라고요. 바로 도망 나왔어요. 라고요. 정말 우리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이게 뭐예요 진짜. 일반 분들한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또 이런 거죠. 정말 잘해주겠다. 나만 믿고 와라. 다 알려주겠다. 지인 영업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어떤가요? 막상 입사하면 보상 프로세스를 알려주길 하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길 하나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저 또한 대리점을 운영하며 실수해요. 다만 실수했을 때 개선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수정하고 있어요. 넷째, 무능력한 관리자 때문입니다. 보험 영업은 판매도 중요하지만 계약 관리, 민원 관리가 훨씬 중요해요. 그럴 때 사실 설계사님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상위 관리자의 경험 또는 보험회사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럴 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원수사에 근무할 때 6천만 원 환수가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고객은 치료력을 고지했는데 설계사님이 누락하셨다는 거예요. 설계사님을 면담해보니 억울한 측면이 있으셨어요. 그때부터 한 1년을 본점과 싸웠죠. 그렇게 몇 번을 더 싸우고 6천만 원이 몇백만 원으로 줄어든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고객님에게 보상은 다 나갔고요. 아마 그때 환수 6천이 그대로 나갔더라면 그분은 설계사 그만두셨겠죠. 그래서 계약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과 보상에 대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설계사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알려드릴게요. 불필요한 본인 계약 절대 넣지 마세요. 환수가 예상되거나 목표를 맞추기 위해 혹은 급여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본인 계약을 넣는 경우 많이 봤어요. 이 행동이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물론 필요한 자기 계약은 괜찮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자기 계약을 넣다 보면 만 원이 10만 원으로, 10만 원이 금방 1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건지 보험료 내러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내 소득보다 보험료가 높아지는 상황이 오고, 그때 모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앞에 넣었던 수수료, 시상 전부 환수 들어와서 수천만 원까지 환수 당하는 분 많이 봤습니다. 불필요한 자기 계약을 넣는다는 건 당장의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 상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배탈 나요. 아시겠죠? 오늘은 보험 설계사님들이 그만두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